자, 드디어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생생한 대학생들의 인턴 경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네, 1부에서부터 야무지게 참활약을 해주고 있는 친구인데요. 우리 서지혜 학생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처음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너무 떨리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이렇게 말은 그래요. 하지만 정말 똘똘하게 말을 잘해줘서 저희는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슬슬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 인턴을 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인턴 경험이 조금 이색적인 만큼 왠지 자기 자랑 통통 튀게 잘할 것 같은데, 자, 공식적인 자기 자랑 시간 1분 정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지혜입니다. 저는 성격이 활달하고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동아리를 3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 동아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 축구부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어 실력도 쌓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할 겸 1년간 아일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습니다. 또 평소에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난 학기에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공부의 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고2 여학생과 매칭이 되어서 한 학기간 열심히 활동하여 전국 1,200명의 멘토 중에 20명의 베스트 멘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방학 때는요. 일본의 유명 화학회사인 카네카에서 인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잘했어요. 지혜 어린이 참 잘해줬는데, 네, 정말 많은 경험들을 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축구 매니저와 베스트 멘토 이 두 가지 참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저 스스로도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얘기 네. 들어보니까 그 멘토와 어떤 매니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서포터가 돼서 그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 지혜 학생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또한 정말, 앞으로 사회생활의 경쟁력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혜 학생이 인턴 생활을 한 기업이 일본 네. 기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정유진 씨가 자세히 준비를 해왔죠? 네. 네, 오늘 서지혜 학생이 다녀온 기업 오늘 해외 인턴입니다. 오늘 거기 어때는 카네카인데요. 카네카는 각종 섬유와 나일론, 또 플라스틱과 약품, 보조식품, 식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대규모 화학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안티에이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성분을 전 세계 최초로 대규모 배양에 성공해서 상업화시킨 회사인데요. 카네카는 2007년 사단법인 발명협회 오사카 지부 오사카 우수 발명상을 수상했고요. 2008년에는 노동국 안전위생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 2009년에는 제39회 식품 산업기술 공로상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는 태양광 발전 국제회의상을 수상한 일본 최고의 화학회사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어떤 회사인가 네. 좀 궁금했었는데 코엔자임 Q10 이 부분에서 어떤 회사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카네카가 국내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기업에 우리 서지혜 학생이 어떻게 해서 해외 취업, 해외 인턴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외 인턴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는 프로그램에 이제 선발이 되었는데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미국은 또 비싸서 맞아요. 부모님께 재정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합격했었지만. 네. 합격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슬퍼서 예. 이거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어떤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또 이 일본 인턴 공모가 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요.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뭐 해외 유학 같은 경우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렇게 좋은 길로 또 인턴 생활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카네카라는 기업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아서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의약품 제조부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원재료가 있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완제품을 만들기 직전에 중간체를 만드는 부서였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중간체를 제약회사에 납품을 시키면 거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왠지 기술 공정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100% 이해를 다 하지는 못했어요. 인턴을 하면서도 네. 이제 제가 합성 페니실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이게 공정이 기존에는 괜찮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뭐 연구실에서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네, 저는 이제 예. 전공인 저의 공대인 전공을 살려서 예. 사무직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렇다면 연구실에서 페니실린 기술에 대해서 좀 개발하고 하는 네, 일들을 기존의 했다. 기술에 대해서 그걸 이제 보완시킨 다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었던 거네요. 이런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너분이 대단하신 거죠. 그렇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인턴인 만큼 또 많은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영훈 학생이 그 많은 궁금증을 대신해서 준비를 해왔죠? 네. 제가 친구들의 궁금증을 많이 담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친구의 궁금한 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정희영입니다. 일본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예. 굉장히 로봇같이. 비장한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비장하게 물어봤으니까 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장단점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해외 인턴의 가장 좋은 장점은요, 아무래도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그쵸. 네. 네. 저는 이제 고베 지역에 있었는데요. 주변에 이제 주말 동안 뭐 오사카라든지 나라라든지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불꽃놀이가 많아서 저는 실제로 우와. 일본 전통 옷을 입고 불꽃놀이를 가기도 우와. 했고요. 네. 재밌었겠어요. 네,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요, 일본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긴 하신데,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잘 못한 점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씀을 잘 안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좀 다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야기를 안 해준다, 뭐 이러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해외 인턴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카네카라는 기업 자체의 장점과 또 느꼈던 아쉬웠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국내 기업을 아직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비교라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긴 한데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카네카는 굉장히 그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회사 자체의 축제도 있고요. 뭐 운동회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신입사원들끼리 뭐 장기 자랑을 준비해서 뭐 보여주기도 한다던가 예. 그렇고 또 요즘에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가 어떤 뭐 저탄소 녹색 성장, 그쵸. 친환경 기술 개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용돈을 줘요, 회사에서. 한 달씩 이렇게 모아서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매달 용돈을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운동도 되는데 거기다가 용돈까지 받는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도 그렇게 보너스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쉬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뭐 크게 아쉬운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카네카 분들이 못 보실 거예요. 못 예. 알아들으세요. 괜찮아요. 네. 부서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없고 전부 다 아저씨들밖에 없어서. 솔직하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젊은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좀 아무래도 기술 관련 직종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이렇게 좀 학식이 많으신 아저씨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요. 많이 아쉬웠겠네요. 네. 저 같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쉬운 부분, 좋은 부분까지 다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영훈 학생? 네. 역시나 짧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유리입니다. 국내 기업은 기업마다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점에서 어떤 기업 문화가 있는지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업마다 참 문화가 다르기 다르죠. 마련인데 네. 일본에선 또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을지 인턴 생활하는 경험을 빌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습성이나 그런 게 기업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든지 굉장히
자기 일에 철두철미하고 예의범절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어떤 선진국 특유의 어떤 그 개인주의가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뭐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라도 제가 카네카를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제가 하는 어떤 행동 거지나 언행에서도 그게 그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도 옷차림이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에 좀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애사심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일본의 기업 문화를 잘 모른다면은 해외 인턴, 일본 인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시안 대표님, 좀 차별화된 일본 기업 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가령 그 가족 같은 거죠. 기업이 하나의 가족인데 그냥 의미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그 일본 문화의 그 일본 기업 문화의 원천은 종신고용이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종신고용 한번 들어가면 그냥 30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책임지고 나도 이 회사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아까도 너 어디 뭐 잘못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 네 집 자식이야 하듯이 어느 회사 다녀 이게 이제 그 자신의 가족을 대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 종신고용에서 시작된 건데 최근 불황 때문에 사실 종신고용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 있으면 일본 기업 문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종신 고용 형태의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영훈 학생은 혹시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 일본에서의 회식 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일본 사람들. 예. 네, 사실 저는 제일 즐거운 게 회식 시간이었거든요. 일본에서의 회식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술을 마시고요.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이 막내다 보니까 심부름을 좀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좀 상태 안 좋아지는 분들도 똑같이 있나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막 저는 오늘 술을 잘 못 마시겠어서 뭐 일찍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억지로 잡진 않아요. 그냥 쿨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네. 네, 그래요. 정말 쿨한 거 맞죠? 어디 담아두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일본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본 화학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일본어에 대한 전문적인 화학 용어를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본어에 대한 그냥 일상적인 생활 용어만으로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 가갖고 일상 언어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문 용어까지 쓰려면 또 얼마나 벅찰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회사 안에서는 일본어를 많이 쓸까요? 영어를 많이 쓸까요? 아무래도 일본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언어가 가능해야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인턴십으로 간 거라서 영어만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 분을 제외한 다른 일반 이제 동료분들은 영어가 좀 부족하시니까 아무래도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런 것에는 더 좋고요. 화학 용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어로 들으면 더 알아듣기가 쉬운 게 이제 외국에서 서양에서 교과서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일본식 한자로 표현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가수분해라는 말은 일본어로 카스이 분가이. 근데 들으면은 대충 이거다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눈치로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거기 트레이너 분들도 오히려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전문 용어들은 영어로 잘 알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몰라도 뭐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영훈 학생, 친구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 업무들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 카네카에서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그 회사라는 그 시스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 네, 미리 적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진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졸업을 하고 직후에 바로 취업을 하자라는 주의였는데 이번에 인턴에 갔다 오고 나서는 조금 대학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우리 정유진 캐스터도 궁금한 점 있죠? 네, 제 담당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인턴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 일본에서의 인턴은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국내 인턴을 하면 보통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140, 50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가 일본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받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한 달 지하철비만 3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 뭐 인턴 생활을 일본에서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을 배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인턴 생활을 했다는 거, 지혜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혜 학생이요, 이 카네카라는 기업에 발탁된 이유가 뭐였을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 해외 인턴이다 보니까 어떤 의사소통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경험이라던가 어떤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설사 만약에 영어가 잘 안 통하더라도 잘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이제 그런 걸 어떤 저의 뭐 적응력이나 친화성으로 극복을 하겠다는 그런 점을 어필을 한 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혜 학생 오늘 너무 깨알 같은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우선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리 뭐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대학원을 가시려는 분들께도 인턴을 꼭 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기 전에 너무 많은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아직 학생이니까.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걸 기대를 하고 가면은 실망감이 커요. 그래서 뭘 내가 거기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렇게 좀 배운다, 체험해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이렇게 똘똘하게 씩씩하게 지금 말을 해준 학생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래요. 지혜 학생 앞으로 원하는 기업에 꼭 취업할 수 있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거기 어때 일본 기업 카네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인턴 생활, 생생한 체험기를 기다리고 있죠? 네, 본인의 인턴 생활을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앞서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거기 어때 소개될 기업이 KT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주셨어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또 방송에도 함께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